다양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훈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과천에도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고요. 대중규모 택지의 경우 올해인 2019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0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에 착수해 2021년 주택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오늘은 3기 신도시 지정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신도시 4~5곳을 조성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신도시 발표 전까지 최대한 철통 보완을 유지하다가 12월 말을 앞두고 발표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공공주택지구 보안 관리 지침을 제정할 정도로 국비로 붙여졌던 게 바로 이 3기 신도시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자,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그리고 인천, 계양이 그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면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신도시 면적은 남양주가 1,134만 제곱미터, 하남은 649만 제곱미터, 인천, 계양은 335만 제곱미터입니다. 거기까지는 규모가 있는 편이고요. 따로 경기도 과천에 155만 제곱미터 규모의 중규모 택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남양주 신도시가 가장 크게 조성이 되는군요. 그러면 꽤 많은 주택이 공급되겠는데요? 네, 남양주 신도시는 진접, 진건읍, 양정동 일대로 6만 6천 호가 공급됩니다. 하남 신도시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대로 3만 2천 호가 공급되고 인천에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해아동 일대에서 1만 7천 호가 나오게 됩니다. 과천은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가 택지로 지정됐으며 7천 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발표된 3기 신도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까? 네, 이들 택지는 서울 경기로부터 2km 떨어져 있으며 광역 급행철도 GTX 등 광역 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과의 거리가 10km라는 점에서 이번 3기 신도시는 서울과 매우 인접한 곳임을 알 수 있는데요. 국토부는 이들 택지 후보지는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장 먼저 고려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3기 대규모 신도시 택지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그리고 일자리 만드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심 등을 방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뭐 전에 2기 신도시 발표 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서울과의 접근성을 먼저 고려한 것 같은데요. 자, 그와 관련된 내용 발표도 있었죠? 네, 3기 신도시 역시 아직 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은 곳들이 있지만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서울의 연결고리까지 함께 제시하면서 우려를 감소시켰습니다. 실패작으로 불리는 2기 신도시와 달리 출퇴근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선별한 것을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2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 오고 가는 길과 수단에 있어 지속됐던 전문가들의 일침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교통 부분에 대한 계획도 함께 나와 있는데요. 이는 잠시 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지역별로 나와 있는 계획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뭐 큰 규모로 조성되는 게 경기도 남양주인데요. 여기는 어떤 계획이 발표됐습니까? 남양주 왕숙에는 6만 6천 가구가 공급되는데 경제 중심 도시와 문화 예술 중심 도시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GTX B역을 중심으로 자족용지 약 140만 제곱미터에 조성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족용지에는 도시 첨단 산단 기업 지원 허브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폭 130m 왕숙천과 연계해 수변 복합 문화마을 그리고 에너지 자족마을을 조성하며 문화예술마을 청년문화공간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네, 자, 경기도 남양주는 경제 중심 도시 그리고 문화 예술 중심 도시로 조성할 예정인데요. 자, 또 다른 3기 신도시 하남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계획이 또 나와 있습니까? 하남 교산에는 3만 2천 가구가 공급되며 자중용진의 기업 지원 허브, 청년 창업 주택 등이 배치됩니다. 국토부는 중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남북 생활권을 만남의 광장 입체 복합 개발을 통해 효율적 도시 공간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기도 남양주와 그리고 하남에 대한 그런 조성 계획을 좀 살펴봤고요. 한 곳이 더 남아있죠. 인천의 계양도 있는데요. 자, 인천 계양에 대한 계획도 좀 볼까요? 1만 7천 가구가 공급되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는 가용 면적의 절반이 자족용지로 조성됩니다. 자족용지 3분의 1을 도시 첨단 산단으로 중복 지정하고 기업 지원 허브, 스타트업 캠퍼스, 그리고 창업 지원 주택 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과천도 7,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뭐 대규모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정된 곳도 있잖아요. 그 지역들은 어딥니까? 네, 부천 역곡에 5,500호, 고양 탄현에 3,000호, 성남 낙생에 3,000호, 안양 매곡에 9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들 지역에서는 장기 집행 공원 부지를 활용해 중소규모 택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3기 신도시 발표할 적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 내부에서도 뭔가 공급 계획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서울에서는 강서구 군부대와 군 관사부지를 개발해 2,4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와 석관동 민방위센터, 서울의료원, 동부도로사업소, 수색역과 금천구청역 등 서울 도심 국공유지 17곳을 활용해 1만 4,600호가 나고요.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재건축해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 개발을 통해 7곳에서 500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인천과 경기뿐만 아니고 서울에서도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과 역세권 용도 지역 상향을 허용해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이를 통해 새롭게 공급하는 주택이 3만 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요. 자, 정부가 이렇게 수도권에 15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더불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교통 불편에 대한 대책도 나온 거죠. 네, 현재 신규 택지 교통 대책은 지구 계획 수립 단계에 마련되지만 앞으로는 지구 지정 제한 단계부터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이들 택지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 대책을 수립 시행할 방침입니다. 네. 자,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는지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AC 노선과 신안산선 조기 착공을 추진합니다. 또 GTX B 노선과 신분당선, 그리고 광교 호매실 연장 사업, 계양, 강화 고속도로 등 교통망 구축 사업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고요. 수색역과 김포공항역, 선바위역, 하남, 강일, 남양주권, 청계산역 등 인근에 광역급행버스 신설을 추진하고 2층 버스 도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GTX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좀 더 빠르게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부분에서는 세부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가 된 거죠? 네, GTX는 지하 40km 대심도를 최고 시속 180km로 운행하는 고속 도심철도입니다. 수도권 남북과 동서를 잇는 중심축으로 설계돼 수도권과 서울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정부 심의가 마무리된 GTX-A, 운정에서 동탄 구간의 노선과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C, 그리고 양주에서 수원 노선을 조기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도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3.6km를 연결하는 신안산선도 내년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외에 다른 GTX 노선도 추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GTX B 노선 송도에서 마석 구간도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를 추진하는데요. GTX B 노선은 예비 타당성 중간 검토에서 사업성이 좀 부족하게 나왔지만
지자체가 예비 타당성에 대한 면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해 현재 발전위가 면제 방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네. 자, 이렇게 3개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생길 교통 불편 문제를 GTX 조기 착공 등으로 해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자, 그 외에 도로망도 확충한다고요. 네, 먼저 제1 외곽 순환도로 정체 구간 중 서부에 해당하는 서창에서 김포, 동부에 해당하는 판교에서 퇴계원 등 병목 구간은 복층화 등을 검토하고요. 제2 외곽 순환도로는 2025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수시로 막히는 구간에 대한 해결책도 검토 중인 것 같은데요. 자, 또 다른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위례 트램과 지하철 7호선 연장 등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고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추진해 광역 인프라 취약 부분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네, 자,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통 문제가 해결돼야 하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여러 면에서 계획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버스 노선도 강화한다고요? 네, 광역버스 노선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수도권 동서남북 외곽 지역에서 서울 중심을 잇는 광역버스망 수요가 있는 지역에 M버스 신설을 추진합니다. 대상 지역으로는 수색역 인근, 김포공항역 인근, 선바위역 인근, 하남 및 강일, 남양주권, 청계산역 인근 등이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요. 이런 광역버스 노선 역시 강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또한 인천 박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8km 구간 등에는 기존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업그레이드한 SBRT를 도입해 전용 차로, 우선 신호 체계 적용 등 체계를 구축하고요. 수도권과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2층 버스 도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교통대책을 올 3월 출범하는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3개 신도시 조성 계획과 더불어서 교통 문제 대책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발표는 그 어느 때보다 좀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그 전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네, 지난 11월에는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13개 지구 주민들이 연합회를 결성하고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들 지역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집회 등을 열며 택지지구 지정에 반대해오다 연합체를 조직했고요. 이들은 정부가 공공택지를 지정하기 전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2기 신도시 발표 후에는 주민뿐만 아니고 이 특정 지자체에서도 반대를 했었군요.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가 그와 또 다른 모습을 보인 거군요. 네, 제3기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할 때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등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신도시와 과천의 소형 택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장들이 모이셨군요. 근데 정부 정책 발표장에 이렇게 많은 단체장들이 모습을 드러낸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례적인 상황이 맞습니다. 정부 단독이 아니라 지자체와 함께 택지를 만들어간다는 모양새를 보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 수도권의 공공택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반발은 물론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단체장들의 공개 반대에 직면하는 등 난관이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김현미 장관은 정부 단독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 수도권 광역 기초단체장들과 함께했다며 지자체와 함께 차질 없이 신규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모쪼록 수도권 주택 수요를 잡고 그리고 서울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